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글쓰기 실용 11주차 공부를 하도록 하죠. 10주차부터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10주차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중요성, 그 종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1주차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먼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에 따른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주제를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슬라이드 자료를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프레젠테이션 상황 분석 봅시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단계에서의 분석 대상으로 청중, 목적, 장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중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왜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가의 그 목적이죠. 홍보하려는 것인지 보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팀과 경쟁해서 선발되는 것이 목적인지를 잘 일단 이해할 게 필요하죠. 그 목적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에 담을 내용과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요.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도한 목적을 청중으로부터 달성하는 데 있죠. 따라서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의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청중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청중이 어떤 기대를 하고 참석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청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수업도 수업에서 이제 교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그 수업 과목에서 이 수업 과목을 듣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어, 전공 과목이라든가 학년의 분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중이라든가, 우리 광주외대대학교는 뭐 다여학생이니까 이제 그건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의 이 과목을 통해서 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15주차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매 주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섬세하게 이제 마련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인문학 학교 밖에 인문학 강좌를 뭐 덜어 합니다. 군부대도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바로 청중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청중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일정하게 조절할 게 좀 필요하고 그런 거죠. 이 프레젠테이션의 경우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대기 청중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해 당사자이거나 결정권자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 그렇죠? 청중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생활 수준, 취향, 관심사. 사실은 어떻게 언제 다 합니까? 최대한 해야 되겠죠. 최대한. 예. 에, 뭐 예컨대 취업을 위한 면접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청중은 바로 인사 담당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소위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음, 소위 인재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부지런히 이제 찾아서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청중 분석인데, 그다음에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 발표 장소 형태와 발표 위치, 스크린이라든가 마이크 등의 설비, 방음 여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시간, 다른 기자재 등도 살펴두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 작년 가을에 내가 이제 해마다 병영 독서 코칭이라고 하는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제 6번 내지 7번 이렇게 군부대를 방문해서 선정된 책을 읽고 이제 장병들의 그 독서를 도와주는 그런 코칭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사 워크숍에서 뭔가 발표를 한번 이제 발표자로 선정이 돼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내용을 이제 그쪽 담당자와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발표 내용을 준비를 잘 했어요. 내용도 잘 아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가 좀 그 어떤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굉장히 그 발표 내용을 내가 버벅거리고 좀 민망했느냐면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놓고 PPT를 하는데 이 PPT를 하는 그게 뭐죠? 이렇게 그 페이지를 넘기거나 이런 것이 내가 이제 평소에 쓰는 것과 좀 달라가지고 소위 그 조작법이 굉장히 좀 손에 익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거기 치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2, 3페이지 넘어가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가 이렇게 좀 흐트러져서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많이 준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 버벅거리는 그런 그 이제 결과가 돼 버렸어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취업 면접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것이었죠. 다행히 그것은 이를테면 그 워크숍에서의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사례 발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굉장히 좀 민망했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뭐 제대로 실력을 갖췄을까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내용 못지않게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발표를 잘 하는 소위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돌아오면서 아주 쓰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이제 세 가지 청중과 목적과 장소를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의 내용 구성을 보면 이것은 또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요소, 내용과 시청각 자료, 음성 언어, 비에너지 요소가 있겠죠.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다루게 될 주요 요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디 볼까요? 요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건 봐봅시다. 서론. 대부분의 청중의 발표자에 대한 첫인상을. 그렇죠. 첫 부분에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발표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본론에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기 때문에 사실 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리포트도 첫 부분, 첫 문장, 첫 부분, 그다음에 뭐 소설 공모전에서도 우리가 소설 창작 교실에서도 늘 그걸 강조를 합니다. 첫 문장이 계속 읽어가게 어떤 흥미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라고 늘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첫 부분이 어떤 이제 발표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연습할 게 사실은 필요해요. 자,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발표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본론에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기 때문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연관된 재미있는 유머, 일화, 인상적인 질문 등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더라. 글쎄, 하여튼 이것은 그야말로 그 목적과 여러 가지 어떤 앞에 그 상황 분석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적절하게 들어갈 게 필요하죠. 이것도 내가 또 실패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음, 젠더와 관련된 공부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뭐 논문도 몇 편 관련된 논문을 몇 편 쓰고 그래서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계기로 또 내가 어떤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뭐 성폭력 강사가 와서 1시간 반 정도 성폭력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그 내용이
그야말로 일반적이고 너무 평범해서, 물론 이제 나는 공부를 좀 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런, 우리나라는 뭐 그 젠더 이론, 젠더와 관련된 갈등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 기존의 그 남성 가부장 중심의 그런 제도나 관습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페미니즘과 관련된 담론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교육,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강사의 강의 내용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어떤 계기로 듣게 된 그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강사의 여자분이었는데, 그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하다, 좀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그 교육을 좀 받았어요. 시간을 내서 몇 주간 교육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그 뭐가 남았으냐면 바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였어요. 20분인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데, 그 이제 뭐 공부도 뭐 열심히 하고 내용도 잘 아는 것인데, 그것도 내 프레젠테이션에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이거예요. 참, 내 실패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이거 그 첫 부분에서 이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바로 처음은 아니었고, 뭘 하면서 뭘 했냐면 그 어떤 노래 가사가 있지요. 누나 내 여자니까 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 누나가 내 여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페미니즘에서는 그걸 정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내가 한 두 소절 불렀는데, 그 이제 그게 그 연습할 때는 그 굉장히 그 강사 되면 교육 강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어요. 그 되면 표준화된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 날 그야말로 이제 그 발표 시험을 보는 마지막 때는 이제 또 그 교육 강사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교육 강사, 이제 그 면접 소위 심사로 앉아 있는 강사들이 또 그 전에 이제 그 주제별로 강의를 했던 사람들인데, 한 두 사람은 내가 사실 별로 그렇게 좀 뭐 느낌이 좋지 않은, 별로 마땅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인데, 근데 그 이제 그렇게 내가 너는 내 여자니까 뭐 하여튼 이 노래를 이제 소절을 부르면서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어떤 함의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한 소절을 노래를 부르니까 내가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던 그 여자 강사가 피식하고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얼굴이 이제 굳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페이스가 엉망이 됐어요. 예. 이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겨서 하게요. 조금만 더 중지시켜 놓고요. 예, 본론. 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제시하는 게 당연히 본론이겠죠. 뭐 증명, 통계, 예시, 인용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해서 요점의 근거를 제공할 것. 본론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너 가지 요점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요점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요점부터 시작해서 전개해 나가거나, 이건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론적인 거 너무 많이 하면. 자, 결론. 청중의 관심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 뭐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문장 전환 표현을 사용해서 청중에게 결론에 이르렀음을 일깨워주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론은 뭐 앞에서 전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의미죠. 프레젠테이션의 목표가 이 결론 부분에 있다. 또한 결론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과의 상호작용의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는 발표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도구죠. 시청각 자료는 부교재나 보조자료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있고요. 그다음 음성 언어, 목소리를 말하죠. 음성 목소리는 전달자의 자신감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죠. 프레젠터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다음에 비언어적 요소, 목소리 외 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와 태도, 옷차림 등이 속하죠. 근데 또 아까 내가 이제 그 뭐 어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된 어떤 발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이제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 마이크를 쓰지 않아요. 마이크를 쓰지 않고 뭐 목소리를 좀 이렇게 그 마이크 쓰지 않고 내가 말하더라도 늘 물어보죠. 저 뒤에 있거나 그런 친구들도 다 그 잘 들린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이제 마이크를 쓰지 않고 강의를 하는 게 몸에 배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 발표 프레젠테이션 내가 할 때 그 페미니즘과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발표를 할 때 마이크를 쓰지 않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남자 그 교육 강사가, 그 교수가 한참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 뭔가 뭐 정해진 한 10분 정도 정해진 시간 안에 내 페이스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발표를 하는 것이잖아요. 준비를 해서.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잡고 쓰지 않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하라거나, 그 다음에 누나 내 여자니까를 한 소리를 불렀는데 피시고 웃거나,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한테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이 굳어지고 실패했다. 굉장히 나한테 스크래치가 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음성 언어도 중요하고, 이렇게 시선이나 표정, 제스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자신 있게 준비를 잘 하고 자신 있게 했으면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시청각자로 진행하죠. 때로는 이를 문서화해서 인쇄물 형태로 청중에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청중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제 이런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발표 주제와 내용이 맞는 뭐 스토리보드와 슬라이드 작성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자, 슬라이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리포트 쓸 때의 준비와 사실은 같아요. 응? 이 발표를 위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 중에서 내용 전개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야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주어진 시간 안에 연습을 할 때 몇 장의 슬라이드가 필요한가 정도, 내 이제 어조와 강약 이런 톤으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논리 체계를 세우고 목차를 정하는 것.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마무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중의 이해를 도울 뭐 그래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도 필요한 것만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많으면 번거롭고 정해진 시간에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자료들을 분류해 목차에 따라 체계화하고 핵심 내용을 슬라이드와 스토리보드의 문장으로 작성할 것, 이런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리허설 연습 반드시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준비된 후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해 볼 게 필요해요. 본 발표에서 실수를 줄이고, 아까 내가 설명 한 두 번 했었죠. 내 경우에 실수를 줄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 실제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직접 연습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좀 그렇게 그건 뭐 대부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료 구성은 적절한가, 도구 실행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슬라이드 내용과 설명이 일치하는가, 발표자의 태도나 음성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연습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또 옮기고요. 예, 이쪽 좀 볼까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절차로 넘어가죠.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잘 볼까요? 어, 뭐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발표 환경부터 분석하자. 앞에서 이제 정의했던 내용입니다. 설명했던 거.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청중과 목적과 발표 장소 이 세 가지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3P 분석이다.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디에서 말하는가,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환경을 분석하고 발표 자료를 거기에 맞춰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작성한 다음에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절차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환경 분석의 문제.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청중이 누구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 세심하게 청중을 분석할 필요가 있더라. 청중의 규모, 성향 등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전달 내용, 전달 방법, 심지어 발표자 말투, 어처럼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분석할 것을 분석의 이제 중요성을 계속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잠깐만요. 청중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또 그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좀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청중 분석이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 프레젠테이션의 주제가 무엇이고 청중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발표자 본인은 청중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런 면밀하게 분석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발표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시청각 자료는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준비하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음성이라든가 동영상 자료 등의 보충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보충 자료들은 말로 발표한 내용을 보강하여 청중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딱딱하고 무거운 발표에 적절한 재미와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발표 목적과 발표 환경, 그 다음에 청중 분석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를 할 게 필요하겠지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11주를 이 정도에 마치고 12주부터서는 인터넷 시대 글쓰기로 넘어가려고 애초에 했었는데 요 4장과 5장 부분을 12주에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군요. 시간을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또 잠깐만요. 예. 우리 좀 마음교육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수업 마칠 때 또 마음 그 명상 뭐 아까도 이야기했죠. 10주차에도 끝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2주차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음악을 좀 듣도록 할게요. 아까 언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발표할 때 첫 인상 첫 부분이 전체적인 느낌을 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다. 그 관련해서 내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느낌이 중요해. 그 가사가 좀 들어있는데 노래 자체는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합니다. 이지연의 노래라고 되어 있군요.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중요한 것은 느낌이 중요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글쓰기 실용 1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